그냥.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움직임을 좀 분석해 보려고요. 이분을 지금 스튜디오 모셨는데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종찬입니다. 네, 제가 소개해 드리기도 전에 먼저 네.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전 뭐 또 김종배 진행자와는 워낙 각별한 사이니까 이름에 두 글자가 같지 않습니까? 누가 각별하대요? 네. 네. 이건 좀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갖고 스튜디오로 모셨는데 예. 일단 지금 지난주에 한국갤럽 조사 결과하고 전국 지표조사 MBS라고 이제 예. 부르던데 두 가지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하락했어요. 그렇죠. 그런 이유는 이제 조사 간격이다. 갤럽은 매주 조사하기 때문에 갤럽도 2주 전과 비교를 해 보면은 또 다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MBS 조사는 이제 2주 간격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한국 갤럽의 경우는 자체 조사로 지난 4일부터 이제 6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29%. 지난주가 24였으니까 5%포인트 5%포인트 올라갔죠. 부정평가도 이제 2%포인트 내려와서 63%가 됐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이 5%포인트가 이제 올라가게 된 배경은 뭘까 따지고 보면 지난주 우리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안보에 민감한 보수층이 좀 결집이 됐다. 그런 이유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걸 이제 도발로 인식을 하고 보수층에서는 이거 안 돼. 한미 관계 동맹에 대해서 더 이제 비중을 두게 되겠죠. 보수 결집이 그렇죠. 좀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층이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기도 합니다. 대륙주, 대구 경북 또 60대, 70대도 마찬가지고 아하. 대륙주, 대구 경북 60대 또 주는 아시잖아요. 예. 뭐죠? 지난주에도 했어요.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부층에서도 올라가면서 이 응답자층에서 이제 결집된 것이 보수 또 안보 미사일. 그래서 세 글자로 분석을 해드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24에서 한국 갤럽 기준으로 5%포인트가 반등한 것은 북한 미사일이다. 쉽게 외교 문제에서 안보 문제로 넘어가면서 나타난 보수층 결집 효과다. 그렇죠. 또 이게 일반적인 외교랑 또 안보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강성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MBS 조사 같은 이제 하락한 거는 두 주라고 하는 어떤 그 조사 격차에서 비롯된 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또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요? 근데 한국 갤럽 같은 경우 보면은 긍정 평가 1위가 이유가 모름이라면서. 그렇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그것도 임기 초반에 지금 아직 6개월도 안 됐는데 대통령의 성과나 또 구체적인 또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도 사실상의 맹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긍정 평가는 하는데 내가 긍정 평가에 대한 이유는 나도 그렇죠. 몰라. 결집은 했는데 난 몰라.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좋다고 평가하는 게 일단 좀 미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심리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을 더 부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통령의 또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이 뭐냐, 철학이 뭐냐, 그리고 구체적인 경제를 비롯해서 또 교육이든 노동이든 이 구체적인 정책의 성과가 뭐냐. 이제 6개월 지나고 나면 서서히 또 성과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 숙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고 빅데이터 민심도 좀 분석을 해보셨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선 빅데이터 상으로 다양한 내용들이 분석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준석 전 대표가 함께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여론도 더 지금 뭐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뭐 재판부의 판결도 그렇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 지지율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낮은 상태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린 이유는 뭘까? 결과적으로는 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앞설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빅데이터 썸 트렌드로 지난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최근 이제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량은 한 25만 건 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한
한 10,000건. 이야,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뭔가를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도 빅데이터 상으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 이준석 대표 관련 의제가 몇 달을 끌어왔기 때문에 약간 피로감도 그렇죠. 좀 피로감도 있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한참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목소리를 낼 때 초반에는 자기 당대표 후보로 이준석 전 대표가 더 부각이 됐었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보다도 또 다른 누구보다도. 근데 최근 들어 보면은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 쪽으로 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또 전체 응답자를 보면은 더 많이 부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또 이제 어차피 이제 전당대회 그러니까 출마는 불가능해져 버린 측면도 그렇죠. 있고. 사실상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남은 돌파구는 빅데이터 상으로 분석을 해보더라도 여론 전쟁을 할까 내부에 남아서 또 하나는 그냥 탈당을 할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전국 비례 득표를 한 10에서 15%만 하면 10석에서 최대 15석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청년 제3정당으로서의 이준석 전 대표의 입지가 또 공고해질 수도 있거든요. 신당 창당. 예. 그 가능성도 저는 뭐 열려 있을 수 있다. 본인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럼요. 아무튼 알겠는데 근데 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는 감성 연관어 분석을 좀 한번 그렇습니다. 이 감성 연관어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내용이 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에 감성 연관어 분석을 해봤더니 삭감하다. 역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뭘 삭감? 지난주에도 예산이죠. 예산.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 이 새해 내년이죠. 내년에 2023년의 예산에서 청년 일자리,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민생 관련 그렇죠. 예산들을 삭감했다. 그렇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뭐 순방 해외 순방 외교 논란 또 비속어 논란도 있지만 사실 국민들은 민생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프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힘들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이게 보면 세금 인상, 세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체감적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후회하다가 있습니다. 후회하다는 뭐 대통령의 국정 운영 또 혹시 찍은 걸 후회한다 이런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일부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지부진하다는 것도 최근에 국정 운영 관련돼서 미숙이라는 표현도 있고 특히 굉장히 지금 이 감성의 연관을 보면은 국민들은 민생에 굉장히 목매달고 있는데 삭감하다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감성 연관어가 더 흥미로운데 달다라는 것이 가장 비중 있게 나타나거든요. 달다. 그래서 이게 뭐 스윗이라는 표현인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연민으로 언더독 이펙트로 스윗가이? 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뭐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달다와 연관된 감성 연관의 연결고리를 분석해 봤더니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이런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최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 바이든 자막을 단 문화방송 MBC죠. 고발하고 윤석열 대통령 풍자한 그림입니다. 윤석 열차죠. 이것에 대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표현의 자유 분쟁 3종 세트라고 꼬집은 내용이 이게 상당히 많이 공유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MBC가 이 공격받고 충돌하고 또 윤석열 열차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 자막을 달다. 자막을 달다에 달다는 거죠. 자막을 달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안 해드리면 달다 뭐야? 이준석 전 대표가 설탕을 많이 먹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MBC가 자막을 달다와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발언 또는 처지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뭐 가처분이나 징계보다 오히려 이른바 그 바이든 논란, 그다음에 표절 논란, 이거 그러니까 그 윤석열 차돌 논란,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그 그렇죠. 내용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 같은 꾸러미로 이제 묶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감성 연관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심정과 연관되겠죠. 외롭다. 요거 이제 그 나왔고 가처분 그렇죠. 결정 이후에. 그다음에 토사구팽, 중징계, 허탈하다 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차
두 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실제로 이 원작자인 스티븐 브라이트도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원작자의 이름까지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윤석열 차도 같은 기간 동안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논란이 되면은 부정적으로 감성 연관되는 것도 같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 일반적인 정치적인 용어나 현상과는 좀 구분되는 것이 물론 이제 이거 윤석열 차가 워낙 그 논란이 되면서 표절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표절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논란이 되는 연관어만큼은 좋다가 나와요. 뭔 뜻이에요? 좋다가? 좋다는 거죠. 이 풍자 잘했다. 좋다. 윤석열 차라는 그 만화 자체가 좋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다음 두세 번째로 비중 있게 등장한 감성 연관어가 인상적이다. 인상적이다. 예술적이다. 그다음에 칭찬받다. 물론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연관어도 있습니다. 욕설. 근데 그 외에도 열폭하다.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논란을 빚어 이러면서 열폭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토마스 기차라고 하는 영국의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의 그 오마주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지금 빅데이터 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 좀 개량하면 어떻게 나오던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과연 창당이냐 여론이냐 이 부분인데 당분간은 이제 여론 끌어모으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빅데이터의 근거죠. 긍부정 감성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기간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감성이 11%. 같은 비교를 했죠. 이준석 전 대표가 21. 이준석 전 대표도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하여튼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에서 긍정은 앞서고 부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83, 이준석 70%. 이준석 전 대표도 높네요, 부정이.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전 대표도 이게 피로감이 그러니까 비호감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쉽게 말하면 좀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진흙 싸움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진흙탕 싸움으로 본다. 이렇게 이걸 해석할 수 있잖아요. 좀 맑은 물의 이 어떤 경쟁이라고 보기보다는 방금 전에 이제 김정배 앵커께서도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이게 막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진흙벌 그렇죠.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흙탕 싸움이 근데 아주 그러니까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끝났으면 괜찮은데 몇 달을 끌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좀 지겹다. 그러니까 이게 식상하다. 이준석 전 대표도 빅데이터 상에 본인의 좀 연관어가 뚜렷하게 청년 혁신 또 뭔가 미래지향적인 이런 내용들이 등장이 돼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그랬다면 이제 대응 기조를 좀 바꿀 때가 왔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